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황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거령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 남이현도지역 박갑하는 도의원 박지연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월 19일 제406회 임시회와 9월 19일 제411회 임시회에서 민선 8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관련된 미우강 맑은물 사업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대집행 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도정의 올바른 방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3년 10월 12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지방보조금 운영 관행을 전면 개혁하라고 제안하였으며 24년 1월 23일 제414회 임시회에서는 철저한 요역사업 관리 필요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4년 2월 6일 충청북도의 환경특별도 충북 선포에는 환경특별도 충북의 추진사항과 자문회의 여부 및 예산 산출 결과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집행부에서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전반적으로 환경특별도 충북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도 김영환 도지사와 집행부는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민선 8기 출범 2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에 걸쳐 민선 8기의 충북 도정 전반에 대해 대집행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1차 대집행기관 질문은 도민들이 기대하는 충청북도의 비전과 발전에 있어서 자연환경 개발로 급발진해 나가는 것을 그만 멈추고 본 의원과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통해 충청북도가 명확히 개선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지사님은 충북 도정을 위해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지사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물의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의 날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 부분들은 공약이고 또 우리 도정의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레이크파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 처음 제안하고 우리 지사님이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예, 우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민선 8기의 중요한 충청북도의 비전으로 또 전략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무엇인가? 충청북도의 정체성, 충청북도의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충청북도를 그동안 바다는 없지만은 757개의 호수가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제1의 호수와 제2의 호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호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월악산과 그리고 속리산 또 소백산 포함하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백두대간 그리고 한남 강북 정맥이 통과되는 이런 지역의 그런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년 고차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 인프라를 갖고 있는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가 시군구로 나눠져 있는 관광자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산과 강과 그리고 문화를 결합하는 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문화와 예술을 넓히고 탄소 중립과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그 지사님, 우리 충청북도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습니다만은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이 나라의 중심이라고 할까, 또 통합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고, 따라서 그 가운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친환경 생태를 보존하는 일은 우리 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물로서 수질의 개선, 또 대기질의 그런 개선, 그리고 자연환경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중요한 가치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 전략 계획을 보면 그 백두대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창조적 혁신을 통해서 충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충북의 대전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이크파크 마음 서 2024년도 구상하시거나 추진해야 할 용역 사업에 무엇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요약하면은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 구성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호수 자원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크파크, 파크시티라는 것을 중요한 자원으로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마운틴 파크로 지칭되는 1000m의 줄령을 포함한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는 충주와 청주로 대표되는 1500년의 역사적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소위 그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기 위한 시티파크, 특히 청주의 구도심을 포함한,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잘 가꾸기 위한 시티파크를 만드는 노력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향 위에서 도청과 또 이 벙커 미술관을 만드는 문제, 벙커 이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 청남대를 개발하는 문제, 충주호의 악어섬을 발전시키는 문제, 단양의 그런 친환경 이 그 스마트팜을 만드는 관광으로 연결하는 문제 등등, 그리고 수자원 지역의 수질 그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등 도정이 이 레이크파크의 큰 방향 위에서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다 여기에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사님 말씀대로 하면 그 예산이 수반이 되어 그 2030년까지 9조 2천억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 보훈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상성을 초월하는 그 예산적인 그 부담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이 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또 이것이 어디까지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예산이냐 하는 것을 구별하기도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 400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약 9조 2,482억 원이 투입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만은, 지금 3대 분야별 전략 사업의 64개 사업으로 2조 4,286억 원, 3대 권역별 중점 사업 336개 사업으로 6조 8,196억 원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가를 구별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그 우리 2024년도 그 충청북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일반회계와 그 특별회계?
약 8조 6천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조 6천억이요? 네. 본 의원이 그 예산실로부터 받은 예산은 7조 1289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또 정부 예산 확보가 23년도에 어느 정도 됐죠? 정부 예산 우리 도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3조 5천억 정도가 되고,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은 6조를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은 지금 정확하게는 못하겠습니다. 네, 정부 예산 확보액은 23년도가 8조 3,065억 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제가 왜 이 예산에 대해서 꺼내고자 하면,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자체가 9조 2천억인데 우리 그 도 예산보다도 훨씬 많죠. 상회하는 그 예산에 대한 투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 충북도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국가적인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디 가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저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예산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전략이 업사이클링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설을 하고 많은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예산 부족 때문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거나 투입이 작은 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사님 판단이시고요. 제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30년까지 9조 2천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이 부분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원님 생각에는 어디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어떤 사업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 부분들에 보면 그 수자원 가치, 또 백두대간, 폐자원, 원도심 개선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적인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부터 우리가 지금 백두대간의 개발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실 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환경을 지키는 쪽으로 가고 있고 업사이클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건설에다 돈을 투자하지 않고 OHP 아웃도어 호스피탈리티 파크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가능하면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탄소 중립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이런 친환경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자연을 활용하면서 가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도청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청을 옮기게 될 경우에는 무려 3천억 가까운 다른 시도를 보면은 그런 돈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도청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또 이 지하 벙커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것을 지금 건설한다면 수천억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며 기존의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우리 도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부진하다거나 늦어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본 의원이 그 미우강 맑은물 사업에 대해서 미우강 지역의 그 현장을 다녀보면서 환경 그 규제로 인한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호강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지금 이 미호강 지역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활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미호강의 수질이 지금 3급수, 4급수 이런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문제는 충청북도에 또 레이크파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도는 지난 민선 7기부터 이 미호강 맑은 사업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약 7억 내지 8억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해서 이 용역 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과 관련해서 수질 생태 문제, 물 확보 문제, 재해 방지 문제, 친수여가 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더 속도를 내고 더 뭔가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과정 속에서 지난해에 오송 이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 친수 문제를 포함한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환경을 위해서도 미호강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호강 맑은 물 사업 전 미호강 프로젝트 이 부분은 민선 7기부터 시작이 됐었죠. 총 예산이 6,525억 원. 마지막 이제 했을 때는 1조 8,131억 원.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이 현재 지금까지 2,500억이 집행되어 약 14%가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호강은 우리 충북도민의 약 75%가 이 지역에서 생존하고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나 치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충북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지지부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치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은 약 1조 8,131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투입된 것은 2,482억 원에 그치고 있고 약 13.7% 정도를 투입한 상황에 있습니다. 도도 이것이 시급히 반영돼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상류 지역의 축산 폐수를 포함한 오염원을 제거하는 문제가 있고 미호강 자체에 지금 수량이 작기 때문에 이 수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준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류의 오염원을 차단하거나 정화하는 역할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은 정말 우리 충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 종합기획사항의 수질, 생태, 물 확보, 재해 방지 또 친수 여가가 전략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는 부분들을 우리 지사님께서 만전에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지난 2월 6일 2026년까지 약 3조 9천억 예산을 들여서 충청북도를 숨과 쉼이 넘치는 환경특별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환경특별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기와 이와 관련한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조건 내용 그리고 환경특별도 구상과 과업 추진에 따른 향후 모습에서 도민이 얻을 것이 무엇이고 잃을 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어떤
그 발전 또는 어쩐 그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환경을 훼손하거나 환경을 잃고 나면은 충청북도는 존립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맑은 물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또는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에서 하는 어떠한 계획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지향이 친환경, 탄소 중립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강조해 왔던 것인데 이것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환경특별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선언, 그런 지향,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것이 환경특별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비단 환경 살림 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또 문화, 또 우리의 지향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가치를 공유하긴다는 뜻에서 우리가 환경특별도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환경특별도 충북 계획에는 2032년까지 충북 하천 수질 1등급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26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20% 감축, 레이크파크 사업, 생태 공간 조성, 또 충북을 자연주의 체험의 성지로 하시겠다고 그 환경특별도 충북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 사회단체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번 2월 6일 발표한 환경특별도 충북은 기후 환경에 대한 고민 없는 환경특별도 충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질, 환경, 산림, 대기 4개 분야 그 부분인데 환경은 별로 보이지 않고 개발만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도 그 환경단체의 그런 주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지난 2년 동안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나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이 환경 파괴로 건설 일반도로 또 성장 중심으로 갔던 것을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얘기에 동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는 이 친환경 생태를 보존해야 된다는 정책 위에 도정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에너지를 쓰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업사이클링이라는 전략을 선택을 해서 부시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리고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원을 활용하고 하다못해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능하면은 고쳐 쓰고 또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충북도정이 무슨 개발을 위한 그런 환경 파괴적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구체적인 대안 우리 사례를 들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24년 그 본 상임위에서 당연히 예산심사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 중에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이 115억이 됩니다. 이 환경산림국 초반 예산이었습니다만은 그 115억 부분은 환경 분야 예산 최대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 조령산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 미동산 수목원 트리하우스 조성, 덕동 생태숲 보완사업,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115억 중에서 지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환경 규제로 인해서 많이 그 제재를 당하다 보니 그 청남대 이 부분으로 그 변경하지 않나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것도 삶에 살아야 환경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수십억의 돈이 청남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이 청남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제일 앞장서서 한 것은 청남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청남대는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남대가 그렇게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를 갈 수가 없고 차를 한 잔을 마실 수가 없고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그 규제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동안 했습니까? 아마 조만간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 무조건 환경만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령산에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거기다가 무슨 리조트를 짓고 이렇게 해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트리하우스를 짓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트리하우스가 지금 주말이면은 전부 트리하우스 포함해서 우리의 그 풀빌라들이 숲의 집이 지금 예약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다 그것을 좀 더 져서 도시민들이 거기 가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숲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바로 친환경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그런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그런 집이 아니라 트리하우스를 OHP의 개념에서 우리 충북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 산림 면적이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동 생태십이 60만 평에서 70만 평이 되는 그런 그 생태 숲을 조성해 놓고 있지만 한 푼도 우리 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고 지원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트리하우스를 짓는 문제를 삭감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레저 휴양 여가가 반영된 환경특별도 충북 2026년까지 4조 원가량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충청북도 한 해 예산이 7조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합당한 일인지 의문이며 또 이에 더 이상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인지 또 타당한 조사를 따랐고 지방 재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환경특별도 충북을 내세우는 그린워싱 자연개발은 멈추시길 바라면서 자연환경 개선에 대한 기본 충실과 구체적이지 않은 탄소 배출 저감 시책 마련에 보다 노력하고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년, 23년까지 충청북도 민간단체 보조금 총 1091개 사업 1029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투명하고 타당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하는데 지역사회 관계와 결부된 민간단체 보조금이 충청북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운영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지금 긴축 재정 상태에 있고 경제가 지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정부가 예산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청북도의 예산은 제가 도지사 취임할 때 7조 몇천억이었던 됐던 것이 지금 거의 9조에 달하는 매년 전국에서도 제일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엄청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조금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써야 되는 보조금은 우리가 과감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늘리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도 와 계시지만 5.18 지원에 관한 거 이런 거는 벌써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그것을 제가 반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없는 보조금을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금을 달라고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많든 크든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맡겨진 이 예산은 정말 도민의 피 같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금 가운데 우리가 지원해야 될 보조금은 늘리고 그러나 지원해서는 안 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은
도민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준 마중물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한 용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오늘 안 하시지만 도가 너무나 불필요한 용역을 남발하고 거기에 수억씩 수십억씩을 쓰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의료비 후불제라든지 또는 도시농부라든지 또는 도시근로자라든지 외국인 유학생 만명 유치 문제라든지 이런 때에 대해서 우리가 도 차원에서 예산을 쓰는 것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마중물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넣어서 효과를 2배, 3배, 4배로 증폭할 수 있는 데에만 예산을 써야지, 돈을 그냥 한번 늘려놓으면 계속 밑빠진 독에 물듯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 집행은 저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21년에는 328개에 321억 원을 했던 것이 2022년에는 14%가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이. 그래서 366억 원이 됐고 2023년도에는 7%가 감소한 342억 원이 됐습니다만은 수령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 또 긴급하게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다른 용역이라든지 또는 우리 도가 쓸데없는 일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모사업에 보조금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이 나가는 것을 줄이고 그 보조금을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면 줄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새로 늘리는 거, 여태까지 개정도 없었고 보조금이 없었던 것을 지금 제가 늘려놓으면 다음 도지사가 와서 그걸 계속 줄 수밖에 없고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그 41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본 의원이 제안한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확립에 관한 제안 사항에 대해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사평가자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경력기준 등이 명시된 세부 지침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참여를 유도하고 동일한 보조사업자 지원 등의 제안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관리감독 강화는 세부 지침이 마련이 돼야 되고, 네 번째로는 매년 보조금 감사 시행에 관한 전담 부서의 신설입니다. 그 문제가 커져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강화해서 문제를 알고 있어도 어슬렁 지지부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넘기려 한 아니란 의식은 담당 공무원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문제의식을 갖고 기본적인 체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네. 오늘 1차 대집행기관 질문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지사님 오늘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오셨네요. 그죠? 그런 건 아니고,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는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 미호강을 수시를 개선하고 또 보조금을 알뜰하게 써야 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도정이 그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특히 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런 보조금법,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설치 지침 이런 걸 갖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도지사를 포함한 우리 도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도의원과 우리들이 이 예산을 알뜰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비타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적당하게 돈을 뿌리고 그걸로 무슨 포퓰리즘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도정에 꼭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도 묻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환경 문제나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2년에 대한 점검에 관련한 제1차 대집행기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환경특별도 충북 등의 관련한 질문을 통해 그린워싱을 멈추고 기본에 충실한 자연환경 보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3대 전략 사업은 명확한 개선 가치와 이익이 분석되어야 하고, 특히 미우강 맑은물 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에는 도민들이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특별도 충북 명목으로 추진되는 그린워싱을 멈추고 레저, 휴양, 여가 목적의 개발에 사업 자본, 투자가 확장되어가는 모습 또한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친환경 보존 사업과 도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재예방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예산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행정적인 구비 노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보다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짚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올바르고 바람직한 위민행정 제고에 대해 다시 살피고 보다 발전시켜 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북도 의회와 원활히 소통해 가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김영한 지사님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민선 8기 출범 2년에 대한 점검 제1차 대집행기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